후인에서 거래를 입력을 하는 화면이 나오면 복식부기의 분계의 기본 화면이에요. 거래가 일어난 날짜 쓰고 내용을 쓰고 금액을 쓰고 차변, 대변 이렇게 쓸 건데 차변이 뭐고 대변이 뭐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식보다 그냥 바로 직접 입력하면서 직관적으로 알고 원리나 이유는 책에서 셀프 스터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 개인의 가계부용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라는 이름은 안 쓰고 자산부채라고만 썼는데 결국 재무상태표가 자산부채를 보여주는 표예요. 자산부채 나머지 자본에 해당하는 게 개인으로 치면 순자산이죠. 여기선 자본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순자산이라고 했지만 결국 기업으로 봤을 때는 자본에 해당하는 것이고 입력을 해놓으면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재무상태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입력을 하는 거고 내가 입력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일로 들어가면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입력했구나 하는 건데 제가 입력을 했는데 언제부터 저는 입력을 했냐면 2023년부터 입력을 했어요. 3년 말 즉 24년 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삼성전자를 입력을 하는 게 다음 주에 숙제인데요. 조회 기간을 23년도가 포함되게 보면 제가 이제 입력했던 것들이 좀 보이죠. 입력한 숫자를 좀 고치고 싶다 하면은 여기 가서 수정을 누르고 숫자를 고쳐주면은 수정을 누르면 숫자는 수정되게 돼 있어요. 거래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삼성전자의 재무 상태표를 좀 열어봐 주세요. 사업보고서가 있고 감사보고서가 있어요. 사업보고서는 이제 회사가 자신들의 회사의 개요, 내용, 그리고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이 어떤 의견을 줬는지. 그래서 회계감사인의 역할은 회사가 우리 회사의 숫자는 이래라고 보여주지만 그냥 그걸 그대로 믿게 되면은 회사가 아무래도 유혹이 생기겠죠. 조금 더 예쁘게 숫자를 매출은 좀 더 크게 하고 싶고 이익은 좀 더 많이 내게 하고 싶은 유혹이 항상 있기 때문에 외부의 독립적인 회계감사인 회계사들에게 가서 정말 그 숫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해서 이제 회계 그 감사 의견에 대한 것을 사업 보고서에 보고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쭉 과거에 보면은 삼정회계법인에서 했었고 전정기에는 안진회계법인에서 했고 감사 의견은 다 적정 의견이고 이거는 삼성전자 정도의 회사면은 이게 만약 적정이 아니었으면 우리 이미 다 알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큰 뉴스가 될 거기 때문에. 그다음 계속 기업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 해당 없음으로 잘 표시하고 있죠. 어떤 기업들은 이제 여기가 해당이 있으면 굉장히 몇 년 안에 망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인의 의견은 이런데, 그럼 이 감사인의 의견을 포함하는 감사 보고서는 첨부 파일에 들어가시면 감사 보고서가 따로 있어서 이거는 회계사가 작성한,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인 거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여기도 있고, 아까 사업보고서에도 있고, 두 가지는 적정 의견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죠. 회계감사인이 이 재무제표를 보고 적정을 줬다라고 우리가 본 재무제표를 여기다 실는 거고 사업보고서에서는 자기들이 이런 걸 제출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느 쪽을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굳이 이걸 내가 뭐 일일이 쓰는 게 귀찮다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회계도 언어기 때문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노가다 같은 작업이라고 생각이 드셔도 손으로 한 번씩 쓰면서 계정 과목에 익숙해지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자산 부채를 들어가면 부채 쪽은 뭐 이렇게밖에 없죠. 이건 개인들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이 미리 되어 있는 건데 삼성전자의 유동 부채 쪽을 가면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 미지급금 이런 식으로 쭉 계정 과목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해주기 위해서 환경 설정에 가서 부채 등록을 하고 항목을 매입 채무라고 해주시는데 여기 이제 주의하실 게 사용 시작일이 있어요. 25년 8월 9일 오늘 날짜로 보통 디폴트 값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지금 숫자를 입력할 거고 23년 말자 숫자를 입력하고 싶기 때문에 23년의 아무 날부터 12월 하여튼 23년 어느 날인가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매입 채무가 생겼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한번 바꿔주면 날짜는 바꿔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올리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부채 등록할 때 보면 항목이 있고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은 뭐냐면 여기다가 우리 재무 상태표를 보시면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 미지급금 등등을 유동부채라는 이름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룹핑하는 거죠. 얘네들은 유동부채야 하고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빨간 조금 색깔이 바뀌어서 유동부채가 생기거든요. 그럼 얘를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끌어주시면 유독 내가 만든 계정 과목들을 순서를 이런 식으로 끌어서 그 삼성전자 거랑 똑같이 이제 맞추시면 되죠. 이번엔 다른 그룹이 있죠. 비유동 부채.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를 나누는 거는 대부분 1년 기준으로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은 유동 부채 쪽에 있고요. 좀 늦게 갚아도 되는 애들은 비유동 부채로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비유동 부채는 사채. 그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채권을 이자를 몇 프로 준대 해서 증권회사에 같은 데 가서 사채를 사서 나는 나중에 여기서 이자 받아야지 하고 샀다면 그 사채는 삼성전자 재무상태표에 비유동 부채의 사채란에 그 금액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장기 차입금, 은행에서 빌린 건데 우리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처럼 빨리 안 갚아도 되는 애들, 한참 있다 갚아도 되는 친구들을 장기 차입금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계정은 이름이 뭔지 몰라도 일단은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무상태표를 다 입력을 해요. 자본 쪽은 여기가 이제 순자산 등록을 통해서 자본은 순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본 쪽은 등록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고 금액을 잘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거래가 계속되는 것 중에 지금 중간에 우리가 56기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는 거니까 기초가액은 그냥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래 내역을 보시면은 여기를 연도별로 그냥 23년을 찍으셔도 되고 이렇게 내가 입력한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정을 눌러서 장기 차입금의 기초 잔액을 적어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수많은 거래에 의해서 생긴 거지만 지금 우리가 54기의 거래를 다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잔액으로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입력하는 건 23년도 말, 즉 24년도 총 금액이기 때문에 55기 값, 55기, 2023년 말에 잔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숫자를 이런 식으로 재무 상태표를 보고 입력을 해주시고 다 입력을 잘했나 내가 보려면 자산 부채로 들어가셔서 연도를 23년으로 하시면 23년 말 금액이 보이나 이 순자산, 총자산, 순자산이 자본 총계 값이 되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